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바꾸고 싶나요? 72세 이정훈 씨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곁에 있던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퇴직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지 말걸. 외로움이 두려워 자식들에게 매달렸더니 오히려 멀어졌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60대 초반에 특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 그리고 그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수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늦기 전에 알아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뇌졸중이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어지러운 거라고 생각했죠. 71세 김영호 씨는 병실 침대에 앉아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매주 등산을 다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었더라면, 담배도 끊었더라면, 그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에서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뇌졸중 환자의 82%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증상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죠. 김영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위험 신호였대요. 노인의학 전문의 이성준 교수는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며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박순자 씨는 60대 초반부터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건강할 때 병원 다니는 게 사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차라리 건강할 때 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초기 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견 덕분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라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울면서 감사했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선택들이.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60대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현우 교수는 강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압과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기. 둘째,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기. 셋째, 이상 증상은 작더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기.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할 뿐인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건강 문제는 대부분 작은 신호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남편이 3걸음을 걸었다. 오늘은 혼자서 숟가락을 들었다. 작은 변화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말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기 전에 알았더라면, 건강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일상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3분이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8세 정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마트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82%가 근감소증이라는 조용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치매 위험이 3배, 골절 위험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근감소증이라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78세 이정숙 씨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녀가 시작한 것은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손녀 결혼식장에서 3층까지 혼자 올라갔어요. 2시간 동안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죠. 믿어지세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나 벽을 잡고 똑바로 선다. 둘째,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 셋째, 2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린다. 넷째, 하루 3번, 한 번에 10회 반복한다.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TV 뉴스를 보면서 해요.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10번씩. 어느새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아파트 경로당에서 건강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올려보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준비 없이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5억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비도 없어요. 69세 김영철 씨는 손을 떨며 병원비 고지서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은행 지점장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후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평생 못 가본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치고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1억을 보태줬어요. 작은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아내 무릎 수술, 제 갑상선 약, 통장을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은퇴자 자산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의 67%가 5년 안에 생활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73세 박명호 씨는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4개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라 돈 관리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때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성 통장 퇴직금의 60%.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만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 통장 20%.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응급 통장 15%. 수술비, 약값 같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이 통장이 있었기에 그는 척추 수술을 받을 때도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행복 통장 5%. 취미 생활, 여행, 손주들 용돈을 위한 돈입니다. 비율은 작지만 이 통장이 있었기에 쓰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명호 씨는 말합니다. 통장을 나누는 순간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번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이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쓰지 않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하세요. 관리비, 약값, 보험료, 이걸 모르면 생활비 통장 관리가 안 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92%가 자신의 월 고정 지출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돈 관리의 첫걸음은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아는 것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영수증을 모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은 많을 때보다 제대로 관리할 때 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챙겨도 결국 홀로 남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누가 연락 오길 기다리죠. 71세 김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워요. 오늘도 혼자구나.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독을 느끼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씨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자녀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군요.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부모 의존 증후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8세 이명준 씨는 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 8시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민폐가 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신입 회원들을 가르칠 정도가 됐습니다. 점심은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일부러 복잡한 식당은 피해요. 조용한 곳에서 책 한 권 펴놓고 천천히 먹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2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옆자리 할아버지께 여쭤봐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고 어느새 독서 모임까지 만들어졌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점들을 적어요. 쓰다 보면 제 하루가 생각보다 꽤 풍성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명준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그는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를 만난다. 하지만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즐거운 만남이어야 한다. 둘째, 하루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TV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셋째, 자녀들과는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 전화는 하루 한 번으로 정한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니까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그 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후회 없는 가족 관계를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니 이제는 병원비조차 없습니다. 72세 박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자녀들에게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야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해요. 최근 발표된 부모 증여 후유증 연구에 따르면 재산을 미리 물려준 부모의 82%가 5년 안에 후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박영자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집은 저희 앞으로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부모도 있습니다. 73세 김영기 씨는 퇴직 후 주변에서 재산은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고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도와줄 수 있을 때 적절히 도와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나요. 지난번에는 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돈 때문에
저희를 속박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영기 씨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 부모가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한다. 결혼 자금 같은 큰 지출은 미리 기준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자녀가 스스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셋째, 감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분리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75세 정미경 씨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현명한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사랑은 안전한가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도 건강도 가족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딱 하루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82세 김호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쓰는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잠시 멈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본 TV 프로그램이 뭐였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는 너무 바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 중 93%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7세 박명희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 6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는 말에 속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돈을 더 벌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더군요. 75세 정미경 씨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오늘 아침 딸에게 온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강아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걱정거리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소소한 기쁨을 채워넣는 것. 78세 이동엽 씨는 매일 아침 행복 루틴을 실천합니다. 창문을 열어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행복하신가요?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뇌 나이가 15살이나 젊어졌대요. 84세 황영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집 안에서 길을 헤맬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변화는 의료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주들과 카톡하는 법만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영상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상 받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어서 가족 단체방에 올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뇌를 가장 빠르게 젊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김진호 씨는 77살에 처음 수영을 배웠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하지만 저는 달랐죠. 손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는 실내 수영장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해요. 73세 이영미 씨는 유튜브로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제가 손주에게 영어 동요를 불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우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든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큰 것부터 하려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89세 이동엽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종이접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관리하고 관계를 조절하고 하루의 작은 행복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지혜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의 황금 시기입니다. 아,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작은 증상을 무시하면 10년 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기.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기. 혈압과 당뇨, 수치 매일 체크하기.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않기.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근감소증을 막는 작은 습관입니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요. 계단 오르기가 겁나요.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3분, 발꿈치, 들기 운동. 한 번에 10회씩, 하루 3번 실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하기. 운동 전후에는 꼭 의자를 잡고 하기. 3분 투자로 10년 후에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 관리의 내 통장 전략입니다.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사람 중 67%가 5년 안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신성 통장 60%, 절대 건드리지 않기. 생활비 통장 20%, 월 고정 지출용. 응급 통장 15%, 의료비 대비. 행복 통장 5%, 여가와 취미 생활용.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 관리해야 더 오래 편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독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이 많아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은 꼭 누군가 만나기. 하루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자녀와의 만남은 주말에만 정하기. 취미 모임 하나 이상 참여하기.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번째,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이제는 병원비조차 없습니다. 이런 후회를 막으려면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은 미리 물려주지 않기. 경제적 독립성 유지하기.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용기 갖기기. 명확한 경제적 경계선 만들기.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6번째, 일상의 소소한 행복 찾기입니다.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햇살 맞이하기. 차 한 잔의 여유 즐기기. 하루 한 가지 감사할 일 찾기.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기.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 뇌를 깨우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 하나씩 배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매일 15분 새로운 것 도전하기.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기.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지겠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의 풍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